한국의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을 교란시키려는 국제적 해커 조직의 음모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국제 협력을 교란을 막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블랙우드입니다. 27세이고 현재 도쿄에 거주하면서 영국 군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두운 브리핑룸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 저는 여기 도쿄에서 일본 국방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세라피나라는 이름이 신비롭고 강력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밤 이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들이 기술에 대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했죠.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곧 알게 될 예정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 군대는 저희와 함께 훈련하기 위해 그들의 최신 드론을 보냈었거든요. 이 드론들은 지상 관제사들의 모든 명령을 따르며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일본 기술자 한 명이 컴퓨터 화면을 미친 듯이 가리키며 드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드론들이 정신없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거꾸로 옆으로 날아다니며 관제사들의 모든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저는 컴퓨터로 달려가서 최대한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의 손가락들은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고, 검은 화면 위로 녹색 코드줄들이 디지털 빛처럼 스크롤되어 내려왔어요. 저는 그 드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몇 분간의 집중적인 조사 후에 저는 무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저희 드론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고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컴퓨터 시스템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드론의 통신 시스템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밀 메시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파이브 싱크 파이브 싱크 파이브 싱크. 제 조사를 도와주고 있던 젊은 일본 장교인 나카무라 대위가 파이브 싱크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이상한 메시지를 응시하며 모른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라고 했죠. 저는 제 모든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드론들을 조종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신호를 추적했어요. 그 신호는 위성에서 위성으로 점프하며 따라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화면을 응시하느라 눈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위치를 읽으면서 제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신호가 여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서 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인들은 저희의 친구이자 동맹국이어야 했거든요. 왜 그들이 평화로운 훈련 중에 한국 드론들을 해킹하는 걸까요? 컴퓨터의 모든 증거를 저장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한국 드론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술은 인상적이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 기술을 그렇게 성급하게 무시한 것이 틀렸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미스터리한 신호가 저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2주 후 저는 독일 베를린의 차가운 사무실 건물에 앉아서 눈이 아플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제퍼 김입니다. 한국인이고 독일 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둘 다 기상학을 연구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셔서 저에게 이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봄의 한국을 가로질러 부는 온화한 서풍의 이름을 따서 저를 제퍼라고 명명하셨거든요. 독일인들이 저를 고용한 이유는 제가 숨겨진 컴퓨터 바이러스나 나쁜 사람들이 중요한 시스템에 몰래 심어넣은 비밀 프로그램들을 찾는 일을 정말 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독일 공학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저는 독일과 한국이 함께 작업하고 있던 특별한 프로젝트의 보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1급 비밀이며 완전히 안전해야 했어요. 수백만 줄의 컴퓨터 코드를 스캔하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컴퓨터에서 큰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 전체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거든요. 집안의 비밀방처럼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것을 백도어라고 부르는데요. 범죄자들만 알고 있는 건물의 비밀 입구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백도어 프로그램의 이름은 코랄이었는데 함께 노래하는 합창단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이건 비밀을 훔치는 것에 관한 거였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코랄 프로그램은 저희의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몰래 복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코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남긴 디지털 지문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실제 지문처럼 독특한 서명을 갖고 있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거든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음에 발견한 것 때문에 제 혈액이 혈관 속에서 얼음물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서명은 오래된 한국 국방계약업체와 일치했어요. 몇 년 전에 군사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회사였거든요. 이것은 한국의 누군가가 자신들의 나라와 독일의 합동 프로젝트를 스파이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보이도록 조작하려고 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제 조사를 도와주고 있던 독일 동료인 클라우스 리터 국장에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리터 국장은 회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진지한 분이었어요. 그는 제 증거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가 한국을 모함하려고 하거나 이중 스파이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고 사려 깊게 제안했어요.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탄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이 사람이 한국과 독일 컴퓨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거든요. 그때 리터 국장이 재온 세상을 토네이도처럼 빙빙 돌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리터 국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퍼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전 멘토인 박 교수님이 5년 전 그 서명키의 원래 제작자라고 했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제 배를 세게 한 대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박 교수님은 컴퓨터 보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교수님은 항상 정직하고 친절하고 뛰어나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정말 스파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박 교수님의 옛 작업을 이용해서 교수님도 모함하려는 걸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숫자와 글자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정보 장교로 일하고 있는 오라이언 손입니다. 저는 제 전체 경력 중에서 절대적으로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 밖의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래 거리를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제가 느끼는 혼란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오라이언 별자리가 강하고 믿을만하다고 말씀하시며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저는 영국 정보 장교로 일하고 있고 제 업무는 군사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와 부패를 조사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국인들처럼 저는 항상 저희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영국이 수세기 동안 정보 업무를 해왔다고 자랑하곤 했거든요. 이런 신생 국가들은 그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일 뿐이라고 했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영국과 한국 회사들 간의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양자 암호화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유형의 초보안 통신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기술은 너무나 놀랍도록 발전되어 있어서 해커들이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가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회사들이 계약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두는 대신 일부 회사들이 비밀리에 협력해서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수집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저는 부패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재무 기록 회의 노트,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을 갖고 있었어요. 제 추적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모든 의심스러운 이메일들이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보내졌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한국인들의 매우 조잡한 작업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제 조사 파트너인 샬럿 리드 요원이 걸어와서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샬럿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정보 분야에서 20년간 일해왔고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거짓말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샬럿은 제 화면의 증거를 가리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부주의하고 어리석은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에는 너무 편리한 것인지 말이에요.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스 경감이 지금 당장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걱정스럽게 들렸거든요. 한국 대사관의 보안 책임자가 어젯밤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는 죽었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자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타이밍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거든요. 정말 자살이 확실한지 물었어요. 데이비스 경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사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샬럿에게 돌아섰어요. 사람들은 보통 중대한 조사 직전에 끔찍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더 나쁜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가 저희와 이야기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론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 대사관의 전체 보안 시스템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손상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그 유죄를 입증하는 이메일들을 보내는데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한국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그 이메일들을 보내는데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이 음모에서 악역이 아니라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능력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제 자존심을 삼키고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의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의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은 실제로 엄청나게 정교하고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려면 극도로 발전된 해킹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었거든요. 확실히 아마추어 작업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샬럿에게 이 보안 프로토콜들이 놀랍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의 최고 해커들조차 뚫기 어려워할 보호 계층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방어를 뚫고 지나간 누구든지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했어요. 한국의 정보 방법과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제가 그들을 경험 없는 아마추어라고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깨달았어요. 이 한국 장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종종 저희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토스트를 하는 것처럼 커피컵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저희의 조사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 저는 저희가 런던에서 밝혀낸 것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자신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매우 강력한 사람들과 관련된 훨씬 더 크고 위험한 퍼즐의 작은 조각 하나일 뿐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는 누가 정말로 이 정교한 기만 뒤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탐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피닉스 마르티네스입니다. 스페인 한국계이고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독립 언론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운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를 받았어요. 공기 중에는 갓 구운 크로아상의 냄새가 가득했고
멀리서 에펠탑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제 경력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권력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을 파헤치는 탐사 기자예요. 제 부모님은 저에게 피닉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재에서 일어나는 신화의 새처럼 어떤 어려움에서도 항상 일어설 것이라고 믿으셨거든요. 때때로 부모님은 제가 그 힘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부패와 거짓을 폭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언론기관에서 일해요. 위험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권력자들을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하거든요. 제 과거 태도에 대해 부끄러운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유럽인들처럼 저는 한국 기업들을 얕보곤 했었어요.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유럽 회사들이 훨씬 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이런 아시아 회사들은 아마 저희와 경쟁하기 위해 부실하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곧 발견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카밀 뒤발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탐사 기자가 폭발적인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했어요. 카밀은 파리에서 존경받는 기자였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 머리와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만드는 값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카밀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군용 드론들이 해외 작전 중에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비디오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명성을 파괴하고 한국 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군사계약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고발이었어요. 카밀은 기대로 빛나는 눈으로 내일 밤 황금 시간대 텔레비전에서 이 인터뷰를 방송할 거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가 마침내 한국 군사 기술이 실제로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미리 보기를 보면서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는 8년간 기자로 일해왔고 가짜 이야기를 발견하는 좋은 직감을 개발해왔거든요. 비디오의 조명이 인위적이고 이상해 보였어요. 그림자가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디오 속의 한국 관리가 제 피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약간 로봇 같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카밀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 비디오가 완전히 진짜인지 제대로 확인했는지 물었어요. 카밀은 물론이라고 답했고 제 질문에 진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정보원들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는 카밀에게 말하지 않고 제 자신만의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널리즘 학교에서 사용법을 배운 고급 비디오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저는 인터뷰의 모든 프레임을 주의 깊게 검사했어요. 조명 패턴 표정 그리고 음성 동기화를 살펴봤거든요. 전체 인터뷰가 딥페이크였어요. 실제 사람이 실제로는 절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든 완전히 가짜 비디오였거든요. 그 기술은 너무나 놀랍도록 발전되어 있어서 특별한 컴퓨터 장비 없이는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누군가가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한국 관리의 실제 영상을 몇 시간 분량 가져와서 강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가 끔찍한 전쟁 범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가서 카밀에게 지금 당장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정교한 작업이라고 했어요. 이 딥페이크를 만든 누구든지 매우 발전된 기술과 한국 관리들에 대한 극도로 자세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카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편집팀이 남긴 디지털 지문들이 파이브 싱크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전 세계의 다른 조사관들이 발견하고 있던 바로 그 미스터리한 조직 말이에요. 이 잠재적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면서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감명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카밀에게 그들이 이 스캔들 시도를 매우 능숙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해야 했어요. 그들의 위기 관리팀은 자신들의 무고함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고 모든 고발에 사실과 문서로 응답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한국 기관들을 경험 없거나 비전문적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다음날 저녁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딥페이크 음모를 폭로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준비되었고 스튜디오 조명은 밝았으며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로 되어 있던 정확히 5분 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체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갑자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모든 조명이 한 번에 꺼졌어요. 카메라들이 작동을 멈췄어요. 심지어 불가능해야 할 백업 발전기들조차 시작되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과 비상 경보를 들으면서 저는 파이브 싱크가 저희 중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컴퓨터 시스템과 군용 드론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해커들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한다면 도시 전체에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법의학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세이지 윈터스입니다. 전 세계의 불법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제 할머니는 저희 작은 마을에서 현명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셔서 저에게 이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할머니는 약초를 기르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항상 할머니만큼 똑똑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파이브 마이너스 싱크 음모의 모든 미스터리한 실마리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이고 있었고, 저는 제 경력의 가장 큰 금융 범죄 퍼즐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었어요. 제 과거 태도에 대해 부끄러운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북미인들처럼 저는 아시아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북미와 유럽 회사들이 훨씬 더 투명하다고 말했었거든요. 이런 아시아 회사들은 아마 많은 음성적인 활동들을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파이브 싱크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비즈니스와 정부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반부패 검사인 마르코 벨리니가 파이브 싱크 음모의 금융적 측면을 조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로마로 불려왔어요. 마르코는 어두운 머리와 강렬한 눈을 가진 진지한 분으로 평생을 조직 범죄와 싸우는데 바쳐온 분이었어요. 저희는 도쿄, 베를린, 런던 그리고 파리에서 일어난 모든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전 지구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비밀 자금이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벨리니 검사의 거대한 나무 책상 위에 금융 문서들을 펼쳐놓으면서 그 패턴이 절대적으로 놀랍다고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전 세계의 군사 계약을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만든 난장판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저희 조사는 파이브 싱크가 단순히 재미로 군사 기밀을 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 전체 주식 시장을 조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국 기술에 문제를 일으키면 한국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파이브 싱크의 비밀 투자자들이 매우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어요. 나중에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면 가격이 다시 오르고 그들은 모든 것을 거대한 이익으로 팔았던 거예요. 저는 제 노트북의 금융 차트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제 위장을 아프게 만든다고 했어요. 돈의 흔적이 캐나다 밴쿠버의 벤처 캐피털 펀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제 나라 말이에요. 벨리니 검사는 음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눈을 비볐어요. 저희도 이탈리아 쪽에서 같은 금융 패턴을 추적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매우 화나게 만들 거라고 했거든요. 그는 두꺼운 기밀 문서를 책상 너머로 저에게 밀어주었어요. 그 서류들은 끔찍한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제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조용히 저희 자신의 정부기관 내부에 파이브 싱크를 비밀리에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문서에는 긴 이름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 국가의 정부와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범죄 조직을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이중요원 같았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파이브 싱크가 비밀을 훔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 대첩보 노력의 정교함에 완전히 놀라게 되었어요.
그들의 조사관들은 저희 중 누구도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서에서 고개를 들어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한국 조사관들이 저희 중 누구보다도 먼저 전체 자금 세탁 계획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그들의 금융 추적 시스템은 엄청나게 발전되고 정교하다고 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금융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저는 복잡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는 그들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벨리니에게 그들이 컴퓨터 기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국제 금융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했거든요. 최종 대결은 조직하는데 몇 달이 걸린 신중하게 계획된 작전 중에 일어났어요.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의 정보기관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FIVTHINK 요원들을 체포했어요. 마치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되는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한국 사이버 전문가들이 파이브싱크가 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며 그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런던에서는 영국과 한국 조사관들이 합동으로 가짜 벤처 캐피털 사무실을 급습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독일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협력해서 위험한 코랄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영구적으로 차단했어요. 저는 지휘센터에서 여러 컴퓨터 화면으로 조정된 작전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놀랍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제대로 함께 일할 때 국제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조사는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밝혀냈어요. 파이브싱크는 한국 기술이 열등하거나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고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혁신을 필사적으로 훔쳐서 자신들의 창작물로 팔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동료들에게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금융 보안과 비즈니스 관행에서 저희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조사관들이 실제로는 내내 저희보다 앞서 있었다고 했거든요. 파이브-싱크 음모가 마침내 폭로되고 차단되면서 저희 모든 국제 조사관들은 앞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는 독특한 강점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서로를 얕보고 경쟁하는 대신 저희는 처음부터 함께 일했어야 했어요. 도쿄의 세라피나, 베를린의 제퍼, 런던의 오라이언, 파리의 피닉스, 그리고 저는 모두 저희 자신의 나라가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에는 한국의 기술 정보 방법 그리고 국제 협력 기술에 대해 엄청난 존경을 갖게 되었어요. 세라피나는 저희 팀이 작은 로마 레스토랑에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모든 사람의 최고 능력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 지식, 독일의 공학적 정밀성, 영국의 정보 경험, 프랑스의 탐사 저널리즘 기술, 이탈리아의 금융 범죄 전문 지식, 캐나다의 법의학 회계 지식, 그리고 스페인의 미디어 분석을 함께하면 저희는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파이브싱크 음모는 국가들 사이의 불신과 해로운 경쟁을 만들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대신 그것은 우연히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협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한국이 지금까지 조사된 가장 복잡한 범죄 사건 중 하나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증명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5 조사관 모두는 국제 협력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고 기술 정보 업무 그리고 세계적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경을 발전시켰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희의 연결된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완전히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고 모든 국가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가치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무시하거나 무시할 작은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좋게 만드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임을 스스로 증명했어요.